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논술 기초반, 그죠? 강의가 시작되는 날이지요. 1주차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8주간 어떻게 강의 일정이 진행되는지랑 그리고 공부 계획, 우리 이제 논술을 포함해서 선생님들께서 1차 공부 계획을 또 새롭게 짜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계획서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논술 준비는 4, 5월 지금 진행하는 이 논술 기초반 과정이 8주죠. 그리고 이제 6, 7월에 실전반, 기초반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실전반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저가 출제하는 예상 문제로 이제 또 8주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8월 한 달은 이제 강의가 없어요. 논술 강의가 없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4개월 동안 다룬 문제들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제 실력 다지기를 하시고 이제 9월, 10월 2달 동안 이제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또 논술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이제 우리 1차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의 계획을 좀 흐름을 잡으시고 지금은 이제 첫 기초반 이제 시작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선생님께서 이제 논술 준비하시면서 이제 20점 배점으로 우리 지금 1차 시험에 이렇게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이 교직 논술 시험을 잘 보려는 연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논술반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글을 쓰시고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유아교육 문제를 푸는 것이 곧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 상황에서의 적절한 판단,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서 선생님들께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논술 답안지 이면을 채운다, 내용을 넣는다 이런 것에서 좀 그 이상의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논술 과정을 잘 마치고 나면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한 좀 관점 나름대로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생님들만의 또 생각이 자리가 잡히게 되고 그것이 2차 면접 또 수업 실연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의 대처 이런 것들에 다 기반이 되는 어떤 신념이 또 되기 때문에 논술반을 임하실 때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으로 내가 채워야 한다라는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은 열심히 뭐 외울 것도 많고 그죠? 물론 논술도 암기예요. 논술도 암기긴 하지만 교육과정보다는 조금 더 많은 고민과 어떤 그런 좀 생각의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지금 1주차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서 8주 동안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 논술 문제를 제가 보니까 한 13편 소문학 문제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에 2편 정도씩 다루게 되기 때문에 한 16편 정도의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푸시면서 이제 계속 나는 내가 교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나는 교사로서 어떤 이 문제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곰곰이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채우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우리가 지금 1주차 오늘이죠. 오늘부터 지금 3주까지는 저와 함께 문제를 분석하고 논술 문제를 분석하고 저와 함께 개요를 작성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처음 딱 논술 준비를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랑 같이 개요를 작성하고 그런 후에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답안지에 그 문장과 문장들을 연결해서 한번 답을 구성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주이기 때문에 교직 논술 작성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교직 논술의 이해 부분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교시에는 오늘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한 서본결을 저랑 같이 한번 개요도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께 원래는 우리가 60분 동안 논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제 개요도를 저랑 같이 짰으니까 한 4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한번 글을 써보는 그런 과정을 밟아보려고 합니다.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저와 함께 풀어본 문제에 대한 이론을 그 뭐 관련 읽기 자료 이렇게 지금 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서 생각해야 될 거리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1, 2, 3주차가 진행되고요. 교직 논술의 이해는 오늘 1주차에만 있고요. 2, 3주차가 되면은 이 지난주에 했던 뭐 그 논제에 대해서 첨삭 자료 그리고 그 좋은 예 적절하게 잘 쓰여진 글과 수정이 필요한 그런 사례들을 모아놓은 첨삭 자료와 그리고 또 지난주에 나눠드린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 과제에 대한 해설을 하는 걸로 해서 1교시를 진행을 할 이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1, 2, 3주차가 저랑 함께 문제 분석하고 개요 작성하는 것이고 4주차부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 개요를 이제 작성을 해서 시험을 보는 걸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1교시에는 지난주에 이제 나눠드린 과제를 해설을 하고요. 그러니까 과제 답안이 그 다음 주에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해설을 하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다룬 논술문에 대해서 이제 바른 진술, 부적절한 진술의 예, 이것을 같이 알아보면서 어떻게 진술해야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의 의사가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교시에 이제 60분간 우리 선생님들이 그 주에 풀어야 할 논술 문제를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자, 이 시간 꼭 지켜서 선생님들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저랑은 다시 이제 해설하는 것으로 만나서 해설 강의 3교시에 이어서 하고, 그 논제와 관련된 자료를 또 함께 보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매주 같은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 기초반은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교직 논술의 기초를 다진다 이렇게 해놨는데, 2011년도 문제부터 이제 제가 작년 문제까지 이렇게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도 추시가 있고 정시가 있었는데 그때 나온 포트폴리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조금 이따가 기출 문제 주제를 좀 보긴 할 텐데, 그 포트폴리오 문제는 이번 그 기초반에서 직접 다루지 않고 변형해서 이후에 다룰 예정인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오로지 그대로 다루는 건 총 13편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소문학 문제를 한 4편 정도 해서 이제 다룰 생각입니다. 그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매주 논술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진행할 주제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논술의 영역이라고 하면 가장 이제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게 교사론 영역이죠. 그래서 뭐 교사의 역할이라든지 뭐 교사 신념 또는 뭐 윤리적 딜레마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교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더 도덕적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딜레마 상황이 한 번 더 출제가 됐었고, 오늘 우리가 할 반성적 사고 부분이라든지 또 동료들과의 어떤 그런 협의 이런 뭐 교원학습 공동체 요즘 또 가장 강조되고 있는 또 장학의 방법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주제예요. 이제 교사론 영역 플러스 이제 또 가정과의 협력 부분, 부모 교육 부분도 출제가 종종 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이제 바람직한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놀이 중심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런 이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된 어떤 그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8주를 다 거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는구나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거니와 이럴 땐 이런 식의 어떤 진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라는 어떤 또 판단을 하시게 될 텐데, 미리 주제를 안내해 드리진 않고요. 이렇게 매주 진행되는 것은 그 주차의 자료를 보시고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자료로 이제 우리 프린트물로 이제 자료는 그저 교재가 별도로 없고 프린트물로 진행되는데, 이제 제공되는 자료를 적어놨어요. 선생님들 참고로 보시되, 논술의 이해는 이번 주에 나간 자료고요. 자, 우리가 논술 문제 매주 하나씩 그죠? 본강의 때 다룰 문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논술지 해놨는데, 우리 올해는 직강반이 없고 라이브반하고 인강반만 진행이 되는 거라서 선생님들께서 이걸 아마 출력을 하실 텐데, 사실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초안지랑 답안지가 비포 크기예요. 선생님들 비포 단면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 요즘 시중에 판매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복사집에 가셔서 비포 사이즈로 준비하셔서 본 시험장에서 선생님들이 접하는 답안지 크기를 알고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논술 첨삭 자료 그랬어요. 이 첨삭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예 그리고 부적절한 예 이걸 담아놓은 자료인데요. 2주차부터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첨삭 자료 나가고, 그리고 매주 주제별, 논제별 읽기 자료 이렇게 해서 자료들이 이제 제공이 될 것이고요. 우리 선생님들 강의 듣기 전에 미리 출력해서 준비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답안이 나가죠. 우리 개요도민 해설 답안, 그것도 있는데, 자, 이 개요도랑 해설 답안은 절대 시험 보기 전에 열어보시면 안 되죠, 선생님들. 미리 다 보면 안 되고, 몰라도 내가 끙끙거리는 시간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다 틀리더라도 꼭 내가 직접 써보셔야 돼요. 그래야 답을 봤을 때 그만큼의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니까 절대로 답을 먼저 보시진 않으셔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매주 강의 시간 내에 시험을 본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과제가 나갈 거예요, 선생님들. 이번 주도 아마 소문학 과제가 하나 나갔을 텐데, 소문학 과제 한 4편 정도랑,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도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한 13편 정도가 되는데, 강의가 8주니까 그죠? 이제 하지 않게 되는, 본 강의에서 다루지 않게 되는 기출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들은 과제로 제가 나눠드리고 답안 해설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4문제 되어 있는데 한 5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죠? 5문제 정도 기출 문제가 과제로 또 추가 제공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매주 이 과제를 풀고 다음 주 강의를 수강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소문난 과제는 그 밑에 나와 있는 예시, 이거 이번 주 거죠. 우리가 다 공부한 것에서 코메니우스 직간의 원리, 루소의 합자연의 원리, 페살로치 노작의 원리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이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논하래요.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이제 그 각각의 원리에 선생님들의 생각이 덧붙어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면서 시야를 좀 넓힌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것이 과제로 나갔으니까, 저랑 요 강의 끝나고 또 오늘 본 강의 시간에 다룬 반성적 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다음 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과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선생님들? 좋아요. 그런 방식으로 매주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논술 연습 방법에서 제가 직접 써봐야 된다, 많이 써봐야 된다, 또 많이 고쳐봐야 한다 이렇게 지금 적어놨는데, 논술 작성 방법을 오늘 이제 배우고 나서 선생님들이 논술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나면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 하는 또 고민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걸 토대로 OT 시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먼저 문제를 딱 받고는 스스로 문제를 읽고 분석해서 답을 써보셔야 돼요. 답을 직접 풀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집중하시면서 끊어 읽고 이 문제와 관련된 우리 선생님들의 배경 지식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이론 논술의 이해 자료에도 제가 첫 페이지에 적어놨지만 나는 글을 잘 못 써서 논술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글을 잘 못 써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을 몰라서 어려운 거라고 말을 해야지 정확한 거고요. 배경 지식이 풍부하고 그 논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으면요. 말도 할 수 있고 말을 글로 옮기는 것 뿐이기 때문에 글도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글을 잘 못 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탄탄한 지식을 갖춰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거고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사실 풍부하면 문제 해석도, 문제 분석도 더 정확하게 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제시문을 분석하고 답을 찾아서 개요를 작성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개요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개요를 쓸 때는 우리가 논술의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인데 본론부터 이제 먼저 써라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본론이 우리 15점이라는 내용 점수가 결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본론이 이제 관건이죠. 자, 서론과 결론은 사실 틀을 연습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논술 기초반에서 선생님들께서 서론과 결론의 틀을 어느 정도 나만의 틀이 만들어질 텐데 본론은 이제 그 문제마다 요구하는 바가 다르니 본론을 먼저 개요에 작성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서본결의 체계를 갖춰서 개요를 쓰고 답안지에 옮겨 쓰는 것까지가 직접 써보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다 썼다면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자신의 답과 그리고 강의에 나눠드리는 이 모범 답안, 해설 답안을 대조를 해보면서 초점이 잘못 맞춰진 부분을 찾아야 되죠. 틀렸다 하는 부분은 다시 답에 맞춰서 재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내가 왜 문제 분석을 잘못했고 답을 왜 잘못 찾았지? 라는 것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모범 답안에 맞춰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신의 글을 다시 끊어 읽고 의미 전달이 잘 되는지, 답은 맞았는데 혹시 더 나은 문장으로 진술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쓴 글 다시 안 쓴다? 그건 논술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쓴 글도 또 쓰고 또 쓰고 적어도 최소 3번, 4번은 써보는 것이 바람직한 논술 공부의 방법이에요. 근데 똑같은 수준으로 쓰지 않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은 하나더라도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계속 달라지게 돼요. 그 달라지는 것을 계속 경험하셔야지 실력이 느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쓴 논술도 2번, 3번 꼭 써본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본인의 글에 핵심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의미 전달이 잘 되는지 비문은 아닌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분석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직접 수기로 쓸 수도 있고요. 컴퓨터로 쓸 수도 있어요. 한 번은 꼭 반드시 답안지 양식에 써보셔야 하고요. 우리 실제 시험장 가서 하는 대로. 그 이후의 연습 과정은 사실은 컴퓨터로 이렇게 뭐 작성을 해보신다거나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썼을 때 가장 뇌리에 오래 남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워낙에 손으로 써야 될 일들이 많죠. 그래서 좀 무리가 올 수 있으니 컴퓨터로 이렇게 작성하시면서 생각을 곰곰하게 이렇게 다시 되짚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좋으니 2번, 3번 문장 수정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익히기. 여기서 익히기라는 건 선생님들 사실 외우라는 소리예요. 외워라. 말이 익히기, 뭐 내면아 그랬는데 암기예요. 이거 단순하게 말하면. 그래서 암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암기에서 완성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이해한다면 무조건 암기. 암기가 들어가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암기하라고 논술을 이렇게 또 의아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암기한 것이 누적되어야 선생님들의 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주차부터 우리 오늘 다루는 거 선생님들 다 공부하시고 나면 사실 그것이 말로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숙지하는 암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6번에 보면 자,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회상하세요. 뭘 물었지? 논점 1이 무엇이었지? 그래서 이거의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됐었지? 다시 이제 답을 말로 해봅니다. 적어도 보고 자료를 모두 덮고 말로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문제를 분석하고 이제 답을 또 한번 써봅니다. 이런 과정으로 계속 반복을 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본론 얘기예요. 6번은 본론 얘기고요. 7번은 이제 서론과 결론은 자, 이 서론과 결론 진술을 위해서 자신만의 틀 이런 것이 좀 만들어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이제 문제가 누적되면서 선생님들께서 각각의 논제에서 서론과 결론이 어떻게 진술됐는지만 모아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기본 어떤 골자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름의 틀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걸 좀 숙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논점별로 나눠서 문제에서 요구한 것에 맞게 진술하는 연습. 자, 본론은 우리가 보통 논점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담게 돼요. 출제자가 원하는 그 문제에서 낸 그 가지수대로 이제 논점이 만들어질 텐데 논점 1만 생각해서 오늘 연습하고 내일은 논점 2 연습하고 그 다음 날은 논점 3 연습하고 이런 식입니다. 나누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충분히 내 것으로 타당하게 답을 담아내는 그런 연습을 반복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해설 답안과 첨삭용 자료, 우리 매주 첨삭용 자료가 나간다 그랬죠. 선생님들 좋은 진술과 바람직하지 않은 수정이 필요한 진술의 예를 제가 담아 드리는데 그 안에서 뭔가 타당하다. 아, 이 어휘, 이 표현력은 나도 익히고 싶다라는 것들을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논술 노트 만들기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읽다 보면 아, 난 이런 생각은 이거와 일치했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 난 어려웠어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표현된 어휘라든지 아니면 문장 진술 스타일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자주 보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좋은 글의 구조가 내 사고의 구조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쓸 때 좀 타당하게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논술 노트를 또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을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 연습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OT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려드렸고 선생님들 요걸 토대로 이제 매주 적용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자, 다음 장은 이제 계획안이 담겨 있죠, 선생님들. 와, 우리가 이제 논술이 시작되면서 해야 할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해야 할 것을 쭉 적어 보세요. 우리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강론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 지금 의사소통까지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직강 기준으로 사회관계가 들어갑니다. 강론 공부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요? 개론 복습해야 돼요. 1, 2월에 해둔 개론 복습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우리 법규는 항상 보기로 했어요. 법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고시문 해설서 공부해야 돼요. 해야 될 것들을 쭉 적어보면 벌써 4가지 나왔어요. 거기에 안전도 이 녀석 이거 한 번에 다 잡지 못하니까 매일 나눠서 우리가 파트별로 좀 쪼개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안전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이 정도면 되나요? 그리고 이제 뭐 개인에 따라서 이제 뭐 놀이나 교사론이나 의사소통, 문식성 부분의 발달 단계만 모아서 매일 일정 시간 30분 정도 투자하고 싶으면 그것도 계획을 넣으면 되죠. 이제 거기에 플러스 논술 공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3쪽에는 라이브반 수강하는 선생님들의 공부 계획을 제가 담아놨는데 토요일 날 이제 직강을 듣는 선생님들이 아마 라이브반 접속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토요일이 만약에 직강이에요. 자, 그럼 토요일은 이제 저녁 시간까지
그죠? 누리과정 강의 수강을 해야 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 4월 9일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나갈 사회관계 1주차 강의 수강을 한다고 가정하고 지금 짜놓은 거예요. 자, 야간에 바로 소형력 암기 1, 2, 3, 4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주에 배운 공부 내용을 이렇게 쪼개 놓는 거죠. 소형력 암기 1, 소형력 암기 2. 그 다음에도 일요일 오후에도 소형력 암기 2 그대로 이어지네요. 월요일에도 소형력 암기 3, 그리고 소형력 암기 4, 소형력 암기 4가 또 그대로 이어지고, 그리고 화요일에 소형력 암기 5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배운 것이 일월화 정도의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좋고요.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수요일까지 가는 거예요. 나의 공부 계획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토요일에 배운 것을 쪼개 놓는 거 당연히 가장 먼저 배치돼야 될 부분일 것이고, 자, 우리가 시간대별로 좀 들여다보면요. 아침 시간에는 항상 뭐 해요? 고시문 암기 해설서 공부해요. 자, 이렇게 쭉 들어가죠. 일월화수목금. 항상 고정시켜 놓는 거죠. 그 다음에는 30분 법규를 쭉 넣어놨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내려와서 선생님들 10시 30분 타임 한번 보세요. 자, 이때 개론 복습이 쭉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개론을 보니까 성격이랑 사상 공부하는 부분에 대한 예시네요. 성격 플러스 사상 파트. 자, 우리가 개론을 성격 플러스 사상 묶고 발달 하나, 놀이 하나, 교사랑 부모 교육 하나 묶어버리면 총 크게 4개 파트가 만들어지고 한 달에 1회도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한 달에 1회도 가는 방식으로 반복을 해 나간다는 소리가 되죠. 그런 계획을 넣으셔도 좋고, 난 이게 버거워하는 분들은 2분의 1씩 쪼개서 또 2달의 개론을 1회 하는 식의 계획도 좋아요. 자신의 공부 계획이 얼마의 시간 동안 한 번 반복되는지를 고시문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개론도 그렇고 그거 파악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을 보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멀리에서 숲을 들여다보고 부분에 또 집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얘는 개론 성격과 사상이 더해져서 이제 6일간 이렇게 세부 내용들을 쪼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부분을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보면요. 화요일이 지금 우리 논술 라이브 강의 시작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1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한 17시 정도면 끝이 날 것 같기도 해요. 자, 이 시간에 아무튼 논술 강의 수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저녁에는 수강한 다음에 바로 쭉 이어서 논술 공부를 하는 거죠. 화요일은 논술데이네요.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토요일 직강 듣는 날 제외하고는 논술 공부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안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앞서도 말했지만 이번 주에 다른 논술에 대해서 논점 1, 논점 2, 논점 3 나누어서 매일 반복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논술이 지금 1월 화요일은 강의 듣는 거에 대한 공부고요. 수목금 쭉 안배되어 있어요. 그죠? 논술 안배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야간 시간대를 보면 건강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또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죠.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항상 1시간은 혹은 한 30분은 항상 건강 안전을 반복하겠다. 이런 계획 정도를 이제 잡아놓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 날 교육과정 강의 듣고 나면 일, 월, 화, 수 정도까지 화요일에 논술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죠? 수 정도까지를 그 토요일 날 들은 공부를 소화하는데 이제 우리가 할애를 한다면 이제 목, 금 이틀 정도는 뭐 해야 돼요, 선생님들? 앞서 다룬 강론 공부하셔야 돼요.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서 우리가 건강안전은 빼놨지만 유아 동작교육 반복해야 되죠. 의사소통 반복해야 되죠. 자, 그거 복습 앉혀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목금에 보면 그게 앉혀져 있네요. 누리과정 복습 1, 2, 목요일도 보면 3, 4, 그죠? 그리고 금요일에 5까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야간에는 또 다음 주 우리 토요일 할 거 예습 이런 식으로 지금 넣어 놓은 거고요. 자, 선생님들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일단 쭉 모은 후에 이것을 적절한 시간대에 안배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되 지금 보면 다 기초 체력에서 운동 능력 발달 단계까지를 복습하겠다. 그 다음 문학교육의 실제를 복습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을 복습할지가 다 명시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번 계획을 세우는데 일주일짜리 계획을 세우는데 좀 틀이 잡히기까지는 3, 40분씩 당연히 걸려요. 그리고 본인이 1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양을 공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놓는 게 1, 2월에 우리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나는 내 생각에는 이만큼을 1시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하다 보니 어때요? 반도 못하고 1시간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 어느 시간 동안 얼마만큼을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누구는 쉽게 하는 것 같지만 다들 그 정도의 시간은 투자를 해서 내 걸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한 시간에 얼마만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가늠하셔서 이제 내용 안배를 해놔야 되죠. 지킬 수 없는 계획은 그죠? 짜지 않은 계획보다 못하니 실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을 잡으셔서 이렇게 안배를 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공부 계획.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놓으면 목표가 되고요. 그죠? 목표를 다시 잘게 나누어서 안배를 해버리면 걔는 계획이 되고요. 이 계획을 실천하면 이제 꿈은 성공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계획 없이 지금 공부하는 선생님들 아마 저랑 같이 강의에 참여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계획을 상당히 제가 강조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할 것들을 잘 넣은 계획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뒤에 장은 우리 인강 선생님들 공부 계획이죠. 우리 인강은 월요일에 그 누리과정 강의가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화수목을 강론 강의, 누리과정반 강의 수강하는 걸로 넣어놨어요. 하루에 쫙 몰아서 강의 들을 필요 없고 우리 인강은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1교시 강의 수강하고 책에 세우고 암기하고 2교시 강의 수강하고 책에 세우고 암기하고 이런 식의 과정이 반복되면 되죠. 자,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금요일이 논술 데이네요. 그죠? 금요일 보니까 논술 강의를 하는데 논술 강의는 나눠 듣지 않는 거예요. 논술 강의는 그냥 쭉 직강이랑 똑같이 라이브만 하고 똑같이 이어 듣습니다. 한 번에 수강을 하고 그리고 또 매일 1시간씩 논술 시간을 안배해야 되죠. 인강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1시간은 항상 고시문과 해설서 공부가 들어가 있죠. 이거 1시간 아니어도 돼요. 나 고시문 거의 다 외웠고 하루에 한 영역 쓰는데 5분이면 돼. 해설서 공부 25분 덧붙여서 30분씩 할 거야. 이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개인의 실정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일정한 시간에 소분해서 반복하는 것. 자, 아침 시간 고시문 하고요. 그 다음에 법규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이제 화수목이 강론 강의 수강하고 암기하는 부분이고 중간에 점심시간 바로 직전에 건강안전 공부 반복하는 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도 강의 수강하고 암기에 집중하고 야간에 보니까 개론 복습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개론 복습 1시간 30분 정도 뭐 2시간도 좋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론 복습을 항상 집어넣고 야간에 논술 공부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누리과정 이미 진행한 동작교육과 의사소통 복습하는 일정 짜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본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에 들어가 있네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 그쵸? 네, 직강하고 똑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요일만 달라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야 할 것들을 잘 적어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넣어서 한번 성실히 실천을 해 나가보기 바랍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 계획표 참고하셔서 본인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꼭 세우시길 바라고요. 우리 논술 기초반 OT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교직 논술의 이해 자료 함께 보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